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자 참여는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은 키워드를 묻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규종님들 자체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스포해서 알려드리기보다는 바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저야 뭐 항상 똑같죠 뭐.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원래는 항상 제가 이제 키워드를 여쭤봤었는데 오늘은 키워드 묻지 네네. 않고 그냥 바로 이야기로 넘어가는 예. 게 어떨까? 규종님들 또 어떤 이야기일까 예측하시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도 현직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오호. 그리고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제가 일하는 브랜드 이쪽 바닥도 그렇게 뭐 크진 않으니까 서로 얼굴도 여러 번 봤고 해서 네. 상당히 좀 친하게는 지내는 동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이 일이 일어난 거는 대략 한 5, 6년 전이에요. 5, 6년 전이고, 이제 이 친구가 성격을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성격이 조금 뭐 아니면 도인 이런 친구예요. 우리 영업사원으로서 이제 차량 판매를 한다는 거는 서비스업이니까 고객의 비율을 맞추고, 내가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얼굴에 티 내면 안 되고, 이런 게 저희의 일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매너가 없으신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저는 진짜 일정 수준을 한참 훌쩍 넘어버리시는 고객이 있으면 그냥 연락처를 차단을 해버려요. 근데 제가 차량을 판매를 한 분 같으면 그래도 끝까지 모시려고 노력을 하지만, 차량을 판매하기 전이라면 안 팔고 말아요, 진짜로. 근데 이 친구의 이제 이름을 똘비라고 해볼게요. 잠깐만. 돌비 네. 말고 우리 다른 거 없나? 동비 어때? 동비. 동네 동비, 꼬마 플러스 알겠습니다. 돌비. 예. 동비로 가죠. 동비인데, 이 동생 이름이, 이 동비는 저를 한참 넘어서죠. 이 친구 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객이 일정 수준 이상을 딱 넘어서 버리면 그냥 대놓고 저 차 안 팝니다, 딴 데 가 사십시오 하고 그냥 내질러 버리는 좀 이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분명하게 단점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 친구가 당직을 쓰면서 여러 고객들을 만나고 하는 뭐 평범한 날이었어요. 평범한 날이었는데, 낮에 한 중년 여성분이 매장을 들어오시더래요. 예. 쓱 들어오시면은 보통 저 영업사원들이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찾아오신 영업사원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면은 어떤 차량 보러 오셨어요? 이렇게 쭉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비도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는데 뭐 인사를 안 받더래요. 보통은 이제 목례라도 해주시는데, 그런가 없다 이런 고객도 있으니까 차를 이렇게 보다가 승용차 한 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건 얼마야? 글더래요. 대뜸 반말로. 오호.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차량은 보통 많이 구매하시는 가격대가 뭐 얼마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더니 그래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다가 많이 팔려? 글더래요. 그래서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고, 또 이제 막 썰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가격이나 한번 보게 해서 상담실로 모시고 가가지고 가격을 안내해드리고 뭐 가격표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는데 되게 시큰둥하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알았어, 나도 뭐 정보는 아는데 시승 한번 해보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여성분이.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저희 시승 차량이 지금 다른 곳에서 빌려가가지고 내일 모레 차가 입고가 되는데, 그러면 내일 모레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모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시승차도 없으면은 그냥 문을 열지 말아야지, 나같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그러면은 뭐 시간 허투루 썼네 하면서 괜히 트집을 막 잡으시더래요. 근데 뭐 그러신 분도 있으니까 선생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일정을 따로 수립을 해가지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어르고 달래서 고객분을 보낸 거예요. 연락처 예. 받고. 열받으니까 나가서 담배 한 대 쪽쪽 피면서 진짜 뭐 저런 성격의 소유자가 다 있어 하지만서도 차는 팔아야 되니까 예. 이제 문자 보내고 서로 약속을 잡고 이틀 후에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대요. 고객이 그때가 시간이 편하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점심 먹고 1시쯤 전화를 다시 드렸대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4시에 시승 예약하신 거 그거 제가 잘 준비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어요. 또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바쁘신가 보다. 참 성격 여전하시네 하면서 기다리는데 4시가 됐는데 안 오시더래요. 이게 시간이 딱 됐다고 전화하는 것도 조금 예의가 아니거든요. 기다려야 되니까 한 30분 기다렸어요. 4시 반이 됐는데도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근데 이게 안 받는다고 또 막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4시 45분쯤 전화를 또 드린 거예요. 근데 또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전화를 끊고 5시쯤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길래 문자로 선생님 뭐 급하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전화가 안 되니까 다음에 편하신 시간 말씀 주시면은 시승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두고 한 15, 20분 더 기다렸다가 퇴근을 한 거예요. 동비가.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서 컴퓨터 하면서 놀고 있는데 밤 10시 반에 전화가 오더래요. 그 여성분이. 그 전화를 받았죠. 예 선생님 하고 받으니까 나 지금 매장 한 15, 20분이면 도착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또 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다니고 밤 10시 반에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매장 도착한다고 하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더니 오늘 내가 일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좀 있으면 도착하니까 한 11시까지 나오라고 시승하자고 대뜸 일방통행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동비가 집이 매장에서 차로 한 15분? 10분?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가까우니까 어차피 잠도 늦게 자고 하니까 이 시간에 오시는 거면 시승하고 계약은 하고 가시겠지. 근데 보통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갔대요. 나가서 매장 불 켜고 기다렸더니 곧 고객님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인사하고 시승을 쭉 모셨대요. 시승을 하면서도 말도 별로 안 한대요. 그냥 혼자 한 3분인가 시승하더래요. 그냥 3분. 그냥 옆에만 한 바퀴 싹 돌더래요. 그리고 차 딱 세우고 이제 동비는 계약으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상담실로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시죠 하면서 커피 드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이제 우리 화법으로 끌어당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계약을 하게 하려고 막 끌어당겨도 결국은 계약을 안 하고 가셨대요. 그냥 시승만 하고. 이건 좀 그잖아요. 이 시간에 사람을 불러내서 3분 딱 차 타고 그냥 진짜로 시승만 하고 가는 건데 이거는 정말 예의에 좀 많이 어긋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비가 와 빡친다. 저 인간 또 이러면은 그냥 연락처 차단해야겠다. 이 꼴은 나도 못 보고 살겠다. 근데 다음날 아침 새벽 5시 반쯤에 전화기가 울리더래요. 근데 이게 알람일 수도 있잖아요. 잠결에 본인도 모르게 그 핸드폰 볼륨 버튼 눌러서 껐나 봐요. 이렇게 끄고 자던 거 마저 자는데 곧바로 전화가 또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뭐지? 하고 잠결에 이렇게 안 떠진 눈으로 이렇게 봤더니 그 여자 고객분이시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대요. 예 선생님 하고 받았더니 LED 램프가 뭐야? 대뜸 이렇게 묻더래요. 예 선생님? 그랬더니 LED 헤드램프가 뭐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설명을 또 했대요. 자다 말고. 그랬더니 이른 아침에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 다 마치니까 말을 쉽게 써놨어야지 하고 뚝 끊으시더래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저런 사람이 어딨어라고 하겠지만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겪은 일이고요. 저도 많이 겪은 일입니다. 이거 동비도 이런 일이 없진 않았으니까 이제 슬슬 한계치가 다가온다 하는데 그 이후로도 한 2-3번 그런 비슷한 일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차단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만약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차단이다 하고 있는데 낮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놀고 있었대요. 놀고 있었는데 매장 당직자가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너 찾는 손님 와 계신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하고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받았더니 그 여성분이시더래요. 나 매장 왔는데 어딨냐고. 저희가 항상 매장에 있진 않아요. 당직날 빼고는 전화를 좀 주고 오셔야죠. 그랬더니 얼마나 걸리냐고. 지금 부지런히 가면 한 15분 걸린다고. 그랬더니 최대한 빨리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느낌이 이건 계약이다. 그래가지고 눈썹을 휘날리면서 날아갔대요. 날아갔더니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차종, 색깔, 옵션 다 이제 선택을 완료를 했고 쉬운 얘기로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돼요. 사인.
계약금까지도 이미 다 들어왔어요. 예. 이체를 해주셨고 사인만 하시면 돼. 예. 그래가지고 사인을 하게 하려고 태블릿 PC에다 사인하는 펜 있잖아요. 그 펜을 손에다 이렇게 딱 들였더니 그거를 바닥에다 그냥 탁 내려놓으시더래요. 그래서 왜 내려놓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좀 나누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서비스 뭐 해줄 거냐고 서비스 얘기를 그때 꺼내시더래요. 그래서 그 서비스 얘기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이제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을 하시더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차를 한 대 팔았을 때 내 수당이 뭐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고객이 요구하는 그 금액은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죠. 난 이 차를 팔아봤자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수락을 할 수 없잖아. 차를 안 파는 게 낫지. 근데 이 고객도 어디서 찾아보면은 그런 서비스를 받았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나오기는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일 모레 그만둘 영업사원이 실적 찍으려고 업무짓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썬팅이나 이런 거를 어디 수입 병행품이나 가짜로 찍어 발라가지고 고객을 속이는 거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말을 했대요, 동비가. 응할 수 없다. 선생님, 내가 이걸 팔았을 때 30인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40인데 내가 10만 원을 손해보면서 삽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내가 밤늦게 나와서 시승을 해드렸고 새벽에도 전화를 받아갖고 안내를 다 해드렸는데 나도 최소한 인건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만 원으로 합의 봅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세상을 어떻게 항상 그렇게 이득만 취하고 살려고 하냐. 어쩌다 한 번씩은 손해도 보고 살아야지. 근데 이 멘트를 제가 그 동생한테 듣는데 저도 좀 많이 들었던 멘트여가지고 예. 아무튼 동비가 지나친 설득 끝에 20만 원에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사인까지 하고 고객이 가셨대요. 우와, 고객이 가시고 담배를 한 대 딱 피는데 쾌감이 밀려오더래요. 해냈다. 내가 이걸 꿋꿋이 참고 그래도 읽어냈다. 그래갖고 좋은 마음으로 있는데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사무실로 잠깐 옆에 있으면 오라고. 그 사무실로 갔대요. 그랬더니 동비씨 이거 어제 계약 넣은 사람 있잖아. 그래서 예. 그 옆에 대리점에서 계약 넣은 거 알아? 그러더래요. 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동비 씨한테 계약 넣고 몇 시간 있다가 옆에 대리점에서도 지금 계약 넣었거든. 그래서 이거 성계약 분쟁 건이니까 전화해가지고 그쪽 계약 빼라고 미리 얘기해줘.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쪽 영업 담당 누구냐고 그랬더니 뭐 땡땡이라고. 그래서 땡땡이하고도 아는 사이였대요. 그래가지고 땡땡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데요. 그 어저께 계약 넣으신 거 있죠? 그랬더니 그 여성분 얘기를 하더래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서로 얘기합시다. 그거 내가 먼저 계약 넣었고 성계약 분쟁이니까 이거는 내가 먼저 계약금을 받았고 자필 서명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내 계약인데 어차피 그쪽이 못 가져가는 건 아시죠? 그랬더니 그래요? 어쩐지 우리 사무실에서도 오늘 뭔 말을 하더라니 그거구나 그러더래요. 예. 그 서비스 얼마 해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동비가 20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쪽 사무실에서 21만 원 해주기로 한 거예요. 1만 원. 아이고. 실제로 10,000원 차이였어요. 실제로 10,000원 차이. 근데 이걸로 움직여요, 진짜로. 진짜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10,000원으로 움직이는 거 많이 봤어요. 그 동비는 막 배신감도 느껴지고 이제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진짜 이렇게 매겨도 되나. 근데 어찌됐건 본인이 먼저 계약을 넣기 때문에 이거는 성계약 분쟁으로 가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제가 먼저 다 했으니까 그쪽에서 네. 빼시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너무 명확하니까 빼고 동비가 전화를 끊으니까 거짓말처럼 10초 후에 그 여자 고객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선생님 하고 받았더니 동비씨 내 미안한데 너무 섣부르게 계약을 한 것 같아. 내가 차를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때 가가지고 내가 다시 구매를 하든가 할게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예. 그 동비가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 주시죠. 나중에 구매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계약을 넣으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이구야. 그 옆에 다른 대리점 가고 계약 넣으신 거 어차피 저희 전산에 다 뜨는데 솔직히 말씀 주시죠. 그랬더니 그쪽이 서비스를 더 해준다고 하길래 나 그쪽에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더래요. 그래서 동비가 얘기를 했대요. 그쪽에서 구매하시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선생님 저희 쪽에서 먼저 계약금을 넣고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선 차량을 2달간은 구매를 못 하십니다. 안내를 해줬대요. 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런 게 어딨냐고. 니네 맘대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이게 제 마음이 아니고 회사가 원래 그래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동비 씨가 10,000원 더 해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단돈 10원도 전 서비스가 못 나가겠는데요 선생님?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동비가. 예. 그랬더니 그 고객이 너 지금 장난하냐? 그러더래요. 장난 아니고요, 선생님. 그 계약금 10만 원이랑 그 해약하시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고 지금 구매하시려면은 뭐 서비스 1도 없이 구매하시고 그게 싫으시면 2달 기다렸다 딴 데서 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는 동비가 꼭지가 돌 대로 돈 거죠. 그랬더니 고객이 막 화풀이를 막 욕을 하더니 그럼 나 2달 기다렸다 산다. 너 같은 새끼한테는 나 차 안 산다고 막 말을 하시더래요. 예. 사지 마시라고 선생님. 누가 나한테 사라고 협박했냐고. 사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거 계약금 10만 원은 돌려받으실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해약 서류에다가 서명하셔야 된다고. 매장으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거길 또 왜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10만 원 받으시고 싶다며. 그러면은 그 철회 요청서에다가 서명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지금 갈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동비가 아니요 선생님 나 지금 매장에 없는데 나 내일 모레나 오후 3시나 잠깐 시간 나요? 그때 오시죠? 동비가 이제 거꾸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갑질 했구나. 예, 그랬더니 고객이 알았다. 그래서 내일 모레 1시쯤 돼가지고 문자를 고객한테 보냈대요. 제가 급하게 약속이 생겨가지고 내일 뵙죠. 이렇게 좀 더 매겼대요, 고객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대요, 동비가. 화가 얘도 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그죠, 예. 그래도 어찌됐건 해약 서류까지 쓰고 고객이 자기를 쏘아보는데 죽일 것처럼 쏘아보더래요, 진짜. 근데 동비도 한 성격 하니까 쏘아보든가 말든가. 동비가 그랬대요. 선생님, 안과에 질환 있으세요? 그랬대요, 동비가. 예. 뭐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고객이 한마디 하더래요. 네가 제명에 죽을 것 같지? 할 때 넌 제명에 못 죽을 거야. 두고 봐. 네가 나를 지금 이렇게 대했지? 내가 누군 줄 알고. 너는 제명에 못 죽어. 그런 줄만 알아. 하더니 책상을 손으로 탁 치더니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예. 어찌됐건 동비는 화풀이라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거의 1년이 지나요. 동비가 왜 그렇게 기억을 하냐면 이 고객하고 그 사건이 있었던 계절이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은 다음 일이 또 여름쯤에 일어났으니까 얼추 1년 정도 이제 지났다고 동비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 나가서 일을 좀 보고 있는데 매장에서 전화가 왔대요. 당직자가. 그래서 예 하고 받았더니 지금 동비 씨 찾는 손님 왔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한 15분, 20분 정도면 들어가요. 그랬더니 고객이 기다리신다고 그러니까 동비가 매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좀 어려 보이는 여성분이 이렇게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냐고 그랬더니 아는 지인 소개로 잘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차 사러 왔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면서 안내를 하는데 어떤 분 소개세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주시더래요. 근데 생각보다 누구 소개인지 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파고들 건 없으니까 차를 일단 팔아야 되니까 네네. 딱 설명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까지 다 성사를 시켰어요. 다 성사를 시키고 차가 1달 반 정도 걸려서 나와서 차량 인도를 드리는데 그 여성분이 우리가 신분증이랑 받으니까 나이는 알 수가 있잖아요. 20대 후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모랑 이런 거는 그냥 보통인데 우리 영업사원들도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진짜 연예인급 외모가 아니면은 전혀 사심이 들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여성분 평범하셨고 사심이 들 것도 없는데 그 차량을 인도를 드리는데 그 나중에 감사하니까 같이 식사 함께 하자고 이렇게 그 어리신 분이 먼저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모실 게 있으면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멘트 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한 오후 3시쯤 전화가 오더래요. 예. 그 여성 그 어리신 분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참 메뉴도 특이하게 삼겹살 먹자고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근데 사실은 동비도 그때 싱글이었고 애인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만났대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제 서로 이렇게 먹고 나오는데 원래는 동비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 고객이 계산을 먼저 해주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밥 사주셨으니까 입가심으로 제가 맥주 한 잔 사겠다고. 그래서 동비가 맥주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각자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오빠 동생까지 간 거예요. 동비도 마음이 좀 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좀 만나다가 결국은 사귀었어요, 둘이. 이쁘게 사귀었는데 100일이 넘었고 반년이 못 된 시점쯤 그쯤 해가지고 동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동비가. 그러니까는 자고 일어나도 너무 피곤하고 자는데 가위를 눌리는데 가위는 흔히 누가 위에서 짓누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동비가 느낀 가위는 막 내 몸에 있는 기가 자면은 쪽쪽 빨려 나가는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자다 깬대요. 이 느낌 때문에. 그 동비가 그때 경험한 게 사람이 잠자는 것도 기가 있어야 잠잔다고, 기가 쇠약한 사람은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걸 그때 느꼈대요. 그렇게 몸에 기가 허해서 혼자서 삼계탕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도 이게 충족이 안 되는데, 동비가 이런 걸 워낙 느끼니까 건강검진도 받으러 갔는데 그냥 단순히 과로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은 이제 19금인데 사귄 이후로 그날까지 진짜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뜨겁게 사랑을 나눈 거예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 동비도 사람이니까 쉬고 싶으면은 거의 반 덮쳐지듯이 해가지고 진짜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렇게 여자친구랑 열렬히 사랑을 했죠. 그러니까는 내가 그래서 몸이 이렇게 남아나지를 않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뭐 오늘은 내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 어쩔 것 같아 얘기를 하면은 여자친구가 막 화를 내더래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권태기냐고 하면서 막 섭섭하다고 울고 삐지고, 가서 만나면은 또 사랑하고 막 이게 반복이 되는데 죽겠더래요 진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좀 살기 힘들 것 같은데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머니가 낮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고 받으니까 동비야, 그 집이 불교집이거든요. 그 쌀이랑 그 다음에 과일이랑 그 다음에 절에 가면은 촛불 같은 거 켜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돈 얼마 지불하면 기간 맞춰서 켜주는 거, 그 돈이랑 봉투에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네가 절에 가서 시주할 거랑 놓고 좀 갖다 줘라. 근데 이걸 한 번씩 했다 울더라고요 동비가. 그래서 알았어요 어머니 하고 절에 갔대요. 이제 절의 크기는 암자 크기는 아니고 그거보다 좀 큰, 근데 그게 크지 않은 그런 절이었는데 예전부터 다녔으니까 주지 스님이랑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주지 스님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동비가 주변 사람들이 봐도 막 피골이 상접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애가 퀭한 게 그냥 보일 정도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희마리가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지 스님 그게 아니고 제가 요즘 뭔진 모르겠는데 몸에서 기가 쪽쪽 빨려나가는 느낌이다고. 차마 주지 스님한테 너무 열렬히 사랑해서 그렇단 말은 못 하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또 스님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네가 사념이 많아서 그런 거다. 모든 이거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뭐 생각이 있어야 육신이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 하고 가려고 하는데 주지 스님이 잠깐 있어라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시더니 그 우리 팔에 차는 염주 있잖아요. 묵주? 팔에 차는 거. 그 알 좀 작게 생겨가지고 그거 하나를 조금 손때 묻은 걸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쓰던 건데 이거라도 차고 밤에 불경이라도 보면서 따라서 좀 외우고 네 마음을 좀 닦으라고 주시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차 타가지고 그 주신 거는 보조석에 던져놓고 이제 며칠 지났죠. 근데 운전할 때마다 옆에서 굴러다니니까 눈에도 채이고, 그냥 한번 그래도 주지스님이 주신 거니까 차보자. 그러면 뭔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차고 다녔는데 효과는 개뿔 진짜 죽겠더래요 몸이. 이러다가 내가 아침에 눈을 못 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력이 쇠해지더래요. 아침에 지각은 하는 날은 정말 많았고 진짜로 어쩔 때는 손가락이 움직일 힘조차 안 남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점점 쇠약해지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환경 정리를 좀 한번 하자. 주변 환경 정리를 하고 좀 리프레시를 하자. 그래서 집 대청소를 시작을 했대요. 집을 막 대청소를 하는데 변기 커버가 살짝 금간 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화장실을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런 게 집에 있으면 재수가 없어. 그러면서 수락당 나가서 새 변기 커버를 사갖고 와서 이제 갈아 끼우려고. 그러면은 그 변기 뒤쪽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볼트를 끌려면은 갈아 끼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볼트가 어딘지 더듬더듬 찾다가 어딘지 모르겠어가지고 고개를 변기 뒤로 쑥 들이밀었는데, 변기하고 땅하고 맞닿아 있는 라인, 그 변기 완전 뒤쪽에서 약간 위에 흰색 뭉치가 하나 이렇게 딱 붙어 있더래요 변기에. 안 보이는 곳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뜯었더니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뜯겨지는데 테이프로 똘똘똘똘똘 말아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필터 같지는 않고 커터칼을 가져다가 이렇게 찢어봤대요. 찢었더니 그 안에 여성 생리대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있지? 하고 펴봤대요. 이게 펴려고 폈던 것도 아니고 커터칼로 자르고 바깥으로 빼니까 안에 뭔가 내용물이 들어있어서 좀 펴졌대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피가 묻어있는 여성 생리대인데
그 안에 작게 찰흙으로 뭐가 반죽이 돼 있는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찰흙에 머리카락하고 손톱이랑 찰흙으로 뭉쳐놨더래요, 거기에다가. 근데 이게 우리가 양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시들물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도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 이거를. 이게 뭔가 하지.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기본이 되게 더럽더래요, 그걸 보는데. 뭔가 되게 찝찝하더래요. 예. 그리고 그 옆에 휴지도 하나 말려 있는데 그 휴지에도 피가 좀 묻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휴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 우리 휴지마다 그림 그려진 휴지들 있잖아요. 그림이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 이거 내가 한 2-3달 전에 썼던 휴지더래요. 본인이 썼던 휴지. 예. 딱 알겠더래요. 근데 피가 묻어 있는데 이게 뭐더라? 하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딱 나는데 여자친구가 혈당 체크해준다고 뭘 들고 와가지고 사열침으로 자기 손가락을 조순 적이 있대요. 어이구.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조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 닦은 휴지를 여자친구가 버린다고 갖고 갔는데 그 휴지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 피 묻은 휴지하고 이 머리카락하고 손톱은 뭘까? 그리고 이 생리대의 주인은 누구지? 아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검은 봉다리에 담았대요. 버릴까 하다가 뭔가를 좀 알아보자 해서 베란다 한쪽에다 던져놓고 다음날 회사 출근해가지고 영업사원들한테 그걸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뭔지 아는 사람 있냐고. 예. 그랬더니 어느 조직에 가든 점집점 다니는 사람 하나씩 있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있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동네 얘기들 들어보면 너무 저주할 때 쓰는 그런 거 아니냐. 피 있고 손톱 있고 머리카락 있고 너무 뻔한 그런 저주하는 거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거 혹시 알만한 무당 좀 알아? 그랬더니 또 영업사원 중에 한 명이 무당한테 차판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봐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당하고 통화를 했어요. 동비가. 통화를 해가지고 이런 게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혹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애들이 장난친 걸 수도 있는데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생리대나 이런 물품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게 너무 저주할 때 쓰는 거라고. 그게 만약에 동비 씨 화장실에서 나왔으면은 동비 씨 집을 한번 찾아보라고. 부적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비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온 집을 막 헤집기 시작을 했어요, 동비가. 그래도 혹시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침대 프레임 하부에서 부적이 한 장 나오고 진짜로. 그리고 본인이 쓰는 책상 서랍을 아예 바깥으로 완전히 뺀 다음에 뒤집었더니 거기에도 부적이 하나 붙어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친구가 선물해준 정장마이가 있었어요. 정장 한 벌이. 정장마이 외피하고 내피 사이에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부적을 또 거기 넣어서 선물을 해줬더만요. 온 집을 뒤졌는데 부적은 한 3장 찾았대요. 그렇게. 작정했네요. 아마 더 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를 여자친구한테 물어봐야겠다. 그거 외엔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검은 봉투에다가 변기 뒤에 붙여져 있던 거 넣고 그 다음에 부적 3개 넣고 딱 묶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자기야 뭐해? 그랬더니 나 그냥 있어. 그러길래 그러면은 저녁 먹고 놀까? 그랬더니 뭐 당연히 콜 하죠. 그래서 만났대요. 저녁 먹고 일부러 티를 안 냈대요. 포커페이스하고 밥 먹고 공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냥 물었대요. 자기는 나한테 혹시 뭐 섭섭하고 나한테 진짜로 막 열받고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일 있으면 내가 오빠를 왜 만나?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치? 그러면은 혹시 이게 뭔지 좀만 봐줄래? 하면서 봉투를 차에서 빼가지고 건네줬대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조용히 다시 봉투를 이렇게 묶더래요. 그러더니 걸어가서 쓰레기통에다 탁 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오빠 드라이브나 좀 한번 하자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그래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갑다. 그래가지고 늘 같이 드라이브하던 코스가 있대요. 그 코스를 쭉 돌면은 되게 작은 만남의 광장이 하나 있는 곳이 있는데 차가 한 저녁 7, 8시 넘어가면 거의 없대요. 그 관 쪽에다 네. 차를 평상시에도 많이 세워놓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차를 딱 세우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까지 말 한마디 서로 없었어요. 차를 딱 세우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그거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나를 저주하는 거던데 나한테 무슨 불만 있냐? 불만 있으면 말로 하지 왜 그랬냐? 오빠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면서 참 나 너 좋아하고 너도 나 참 좋아하고 서로 그러지 않냐.
우리 대화로 풀 수 있는 거면 대화로 풀자. 오빠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막 흐느껴서 울더래요. 예. 막 흐느껴서 우니까 등을 토닥여주면서 아니야, 오빠한테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왜 그랬어? 누가 그런 걸 시켰어? 네가 이런 걸 알리놓고 참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등을 토닥여주니까 오빠 내가 하나 비밀을 좀 얘기를 할게. 그래서 말을 해봐. 그랬더니 사실은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으신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피치 못하게 다른 사람을 해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어쩌다가 그러셨다냐 얘기를 했더니 근데 오빠 사람이 사람을 해하면 죽어서 지옥불에 영원히 갇힌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여자친구가. 그래서 아이 그거 다 미신이지 왜 그런 말을 믿어. 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오빠 그거 진짜거든. 근데 아빠 죄를 대신 가지고 가면 우리 아빠는 그래도 풀려날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예. 이게 또 무슨 멍멍이 하는 소린가 듣고 있자니 참 이제 기가 차죠. 그래서 오빠가 대신 그 죄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보조석에 여자친구 앉아 있었는데 무릎을 꿇더래요. 보조석에 자기를 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두 손을 싹싹싹싹 빌면서 오빠 진짜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오빠가 대신 죽으면 안 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오빠가 대신 좀 죽어주면 안 돼 진짜 오빠. 왜 근데 오빠가 이때까지 살아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오빠 대신 죽으면 안 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 뭔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에이 정신 차려. 사람을 대신 죽고 이런 게 어딨어. 정신 차려. 너 뭐 어디 가서 뭔 소리를 듣고 온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막 뭐라고 하니까 핸드백에서 우리 과일 깎는 칼 작은 칼 있죠. 과일 깎는 작은 칼 그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탁 놓더래요. 오빠 마지막 부탁이야. 오빠가 대신 죽어주면 안 돼? 그래야 우리 아빠가 살아. 우리 아빠가 그래야 지옥불에 안 떨어져. 오빠도 안 떨어진대. 나 위해서 그 정도 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기가 차잖아요. 대신 죽으라니까. 그래가지고 칼을 바닥으로 탁 쳤대요. 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시동 걸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간발의 차이로 피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손톱이 여자니까 좀 길잖아요. 눈을 팔라고 손을 확 뻗어가지고 이게 눈을 진짜 거의 잡아서 뽑을 기세로 그렇게 하는데 동비가 몸을 뒤로 피하면서 다행히 눈썹 위에만 핥힌 거예요. 그래서 뭐한 짓이야 하면서 양쪽 팔목을 잡는데 짐승이 울부짖듯이 막 으아 하면서 죽이려고 목 조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눈을 못 쓰게 만들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하더래요. 여자친구가 발로 차고 막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면서 자기 눈만 그렇게 노리더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발로 팍 찬 건 아니고 이렇게 몸에다 대고 확 뒤로 미는 거 있죠. 발로 확 뒤로 밀쳐놓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버린 거예요. 차에서 내렸더니 여자친구가 자기를 쏘아보고 있는데 눈이 쟤 돌았구나. 쟤 완전히 돌았구나. 저런 목적으로 나를 그동안 만나고 있었구나. 내 기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뭔가 씌였던 홀렸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비가 그랬대요. 너는 내가 이제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래서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여자친구가 이빨로 자기 윗 옷을 찢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옷을 막 찢더래요.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도 막 찢더래요. 그래서 저게 또 뭐 하는 짓인가 싶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도 핸드폰을 들더니 경찰에다 신고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듣고 있는데 기가 차더래요. 사귀는 사람인데 내 동의 없이 지금 나를 함부로 대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 강제로 지금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다. 빨리 오셔서 나 좀 구해줘라. 이 통화를 하고 있는 걸 보는데 기가 차더래요, 진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동비가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서 다시 차로 다가갔대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바닥에 떨쳐놓은 과도라도 주워들을까봐 유심히 보면서 일부러 가가지고 좀 더 몸싸움을 했대요. 예. 몸싸움을 일부러 좀 더 하고 만남의 광장이기 때문에 장소가 뚜렷하기 때문에 경찰이 진짜 번개같이 왔대요. 번개같이 이제 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경찰이 와서 본 상황은 누가 봐도 동비가 진짜 천하의 몹쓸 놈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구대로 가자고. 그래서 동비가 가십시다고. 잠깐만, 나 블랙박스 SD카드만 빼가자고.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녹음 기능은 저도 꺼놓고 다니거든요, 블랙박스를. 그럼 원치 문제 않아가지고. 많아요. 예. 동비도 꺼놓고 다녔는데 이날만큼은 동비가 녹음 기능을 처음부터 켜고 갔어요. 블랙박스 작동하나 확인도 했고 일부러 SD카드 딱 뽑아가지고 가자고. 가서 누구 말이 맞나 한번 들어보자고. 딱 갔죠. 그랬더니 SD카드 내용을 쭉 듣는데 소리만 들리잖아요, SD카드는. 소리만 쭉 듣는데 일부러 동비가 그 여자친구가 신고를 하고 다시 다가가서 일부러 몸싸움을 하면서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너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하는데 여자친구는 막 그 동물 그 짐승 울음소리 내면서 막 그러고 있고 이 소리가 다 녹음이 됐는데 예. 어찌됐건 결론은 무죄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기까지 정말 긴 시간과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동비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없어도 기소가 되는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버티는데 근다고 해서 당장 구속이 되고 갇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서로는 조사를 받는 거예요. 조사를 네. 받는데 SD카드 내용을 들어보면 동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어떻게 추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 쪽에서 나중에 해준 얘기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이 여자가 좀 불었대요.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다며요. 근데 딸까지 교도소 가면은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처벌을 받더라도 작게 받고 뭐든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 여자친구도 사건이 진행이 되니까 이게 본인 생각대로 안 흐르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거꾸로 빠졌구나 싶으니까 나중에는 그 경찰 쪽에서 조금 무언의 협박 같은 걸 하니까는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한 무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한 무당이 자기가 쭉 다녔는데 아버지가 실제로 교도소에 가신 건 맞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이것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하고 쉬운 얘기로 소울메이트 같은 걸 찾아서 네가 해야만 아버지가 뭐 해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진짜로. 예. 그 무당이 누구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1년 전에 왔던 그 무당이에요. 제명에 못 산다 했던. 예, 진짜 그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중년 여성 그 무당분은 죄가 없죠. 아무것도.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는 일단은 거기는 거의 뭐 증거불충분이니까 완전 참고인 조사 비슷한 것만 받고 끝나고 동비는 동비대로 이 시간을 겪고 있는데 막 미치겠더래요. 그러면서 일은 해야 되겠는데 사람 상담을 못 하겠더래요. 사람을 만나면은 대화를 못 하겠더래요. 막 떨려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실적은 안 나오고 하니까 대표가 호출을 했대요. 동비야 너 일로 오라고. 왜 그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 동비가 다 설명을 했대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싹 설명을 했더니 이 대표가 동비를 처음으로 리크루팅을 하고 동비를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대리점을 2개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 대표님께서. 딱 듣더니 네 말에 지금 한치의 거짓이 없지? 그러더래요. 없다고. 그랬더니 딱 그 영업사원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예. 그 매장 2개 총 단톡방에다가 단톡을 딱 보내드래요. 금일 저녁 6시 일명 열애 없이 회의실로 집합. 그래서 2개 대리점 합치면 영업사원이 대략 20명 정도 됐대요. 20명 영업사원이 저녁 6시에 일명 열애 없이 다 집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가 쭉 지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줬대요. 이 무당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동료인 동비를 이렇게 건드렸는데 이름이랑 다 알잖아요. 계약을 넣었으니까. 네. 각자 핸드폰 다 꺼내. 이 사람 누군지 지금 각자 있는 핸드폰에다 다 문자 돌려. 저장돼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 있냐고. 신상 파악 시작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가 대략 지금 한 1,500명 좀 넘게 저장이 돼 있거든요. 이제 적당히 봐가면서 영업사원들이 문자를 돌린 거예요. 막 대표가 확인까지 하고 다녔대요, 핸드폰. 예.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 때쯤 이제 피드백 온 거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무당은 어디 출신이고 다 나오더래요. 그 지역에서 어차피 살았기 때문에 네. 어디에서 지금 점집을 하고 있고 다 파악이 그냥 된대요. 그래서 가자 점집으로. 그래서 대표가 영업사원 전원을 다 소집을 해요. 그 점집 앞으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매장 2개 통틀어서 여자 영업사원은 없었다고 그러고
남자 20명, 대표까지 21명 정도, 그러니까 영업사원들 정장 입고 다니잖아요. 정장 입은 남자 21명이 점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우르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당이 점집을 하고 있는 그 건물주도 한 다리 건너서 이미 다 아는 사람이고, 거기까지 파악을 다 마쳤고, 이 건물주한테까지 얘기해가지고, 건물주는 거기서 점집을 하고 있는 것도 몰랐더만요. 깃발도 오. 안 걸고 하고 있었더만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소름 끼친다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일단 우리가 들어가고 할 얘기는 해야겠다고. 그래서 동비를 앞장 세우고, 남자 20명이 뒤에 따라서 그 점집을 우르르 들어갔대요. 우르르 들어갔더니, 한 명이 점을 보고 있더래요. 갑자기 남자들이 들어오니까 놀래잖아요. 그래서 점 보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거 완전 사기꾼, 저 쓰레기라고. 내가 저 사람이 뒤에서 사람 하나 사줘야 하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죽기 싫으면 여기도 그냥 빨리 나가시라고. 저런 사람한테 돈 주고 점 보지 말으라고. 그래서 일단 그분은 나가시고, 그 와중에서 남자 20명이 자기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고 쏘아보는데도 기 하나 안 죽고 쏘아보더래요. 그러면서 어때? 네가 모시는 신한테 아무리 빌어도 내가 안 죽네? 동비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말없이 쏘아보더래요. 죄 없어? 나한테 뒤에서 화치거리 한 거 없어? 얘기했더니 없는데? 무슨 말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더래요. 영업사원 중 한 명이 여기 좀 봐봐요. 그러더래요. 딱 봤더니 그 점집 뒤에 재단같이 이렇게 뭐 제사 지내는 것처럼 단 놓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동비 명함이 올라가져 있더래요. 오케이. 그리고 그 옆에 부적이랑 뭐랑 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주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 봐봐. 지금도 하고 있네. 그렇게 내가 못마땅했어? 근데 어쩌나? 내가 이긴 것 같은데? 하면서 동비가 가가지고 그 재단을 갖다 엎어버렸대요. 그냥 다. 그냥 옆으로 싹 엎고. 나 이래도 멀쩡하네? 안 죽네? 야, 네가 모시는 신 좀 데리고 와봐. 나 죽여봐. 너는 근데 이 지역에서 발붙이고 아마 장사 못할걸? 다른 데로 이사 가봐. 이 건물종 얘기 끝냈으니까. 네가 어딜 가나 이 지역 같으면은 우리가 나서가지고 다 얘기해서 발 못 붙이게 해주려니까. 너는 네 신한테 빌어. 나는 내 지인들한테 빌으려니까. 해보자. 누구 백이 더 센지. 거기서 무당이 경찰에 전화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어찌됐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건물주가 미리 통보는 해놓은 상태였더만요. 그게 방을 빼라고. 예.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처벌을 받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경찰이 중지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그 무당은 어찌됐건 거기서 장사는 못하고 다른 데서 장사하려고 했는데 영업사원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그쪽 건물주한테 또 제보를 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지역을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솔직히 무섭대요. 솔직히. 예.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을 겪어는 봤으니까 몸에서 그 기빨리는 게 뭔지 무섭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한 5, 6년이 지난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 안정을 찾고 살아있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양밥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도 그냥 부적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누구를 좀 저주를 하는 이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 동비가 겪은 양밥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한 명을 가운데서 시키는 것 같아요. 양밥이라는 게 단순히 부적이나 인형을 놓고 비는 게 아니고 이런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너는 이런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을 반드시 잘못되게 만들어야 돼 해가지고 그 과정을 만드는 게 양밥인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냥 단순히 비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실은 제가 항상 좀 현실에 있는 약간 뭐 범죄 같은 이런 류의 얘기들을 주로 많이 가져왔었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 회사 대표님이 좀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런 류의 주제를 가져왔는데 그 회사가 돌비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주식회사 돌비염전이라고 거기 대표가 아마도 네.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막 춤추거나 좀 이런 분 아니에요? 그 린민 댄스나 춤선이 춤선도 춤선이 고우신 분. 기가 막히세요.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용기를 좀 주시더라고요. 어허. 우리 귀종님들이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실 거다. 네.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근데 제 스스로는 이미 많은 진짜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나왔던 주제여가지고 좀 많이 꺼려져갖고 아예 이런 거는 그냥 얘기할 건덕지도 못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대표님이 용기를 주신 김에 한번 얘기는 해봤는데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양밥이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양밥이라는 건 뭐 저주술 뭐 이렇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만약에 그 양밥이 판을 치고 있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100% 적용이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을까? 그냥 그쵸. 후보는 어디서 죽어나가고 계속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거는 또 통하는 분이 있고, 안 통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마다. 그러겠네요. 그런 것 예. 같고. 아, 근데 또 동네 꼬마님 그 대표님도 참 용기가 있네요. 그죠, 대표님이 그죠. 좀, 예, 무서우세요. 이렇게 평상시 오. 웃으면서 사람 좋아 보여도, 오, 아유, 무섭습니다, 아니, 우리 아니. 대표님. 양밥하시네. 담궈버리시네. 그냥 조용히 싹, 그냥. 야, 아닙니다. 아무튼, 네. 저희 대표님 좋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동네 꼬마님. 오늘, 예, 예. 저는 확실하게 느낀 건 있었어요. 왜냐면, 동네 꼬마님은 네. 현실 공포 얘기만 해가지고 재밌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원래 말을 잘 하시는 분이라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전달이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편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그냥 뭐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네. 편하게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네 꼬마님 고마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몰입을 시키는 이런 거는 진짜 현실 공포도 그렇지만 확실히 이런 쪽에도 특화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동네 꼬마님 그 연기력이 확실히 이거는 동네 꼬마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들으면서도 상상이 더 잘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볼 정도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 대표 누구지? 감사합니다.